제가 프랜차이즈를 고를 때 잘 고르고 못 고르고 이런 방법론까지는 아닌데,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4, 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하우지, 노하우. 우선 푸차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요식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프랜차이즈와 이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서툴지만 식당을 차리고 거기서 음식을 팔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본사 선배님들에게 믿고 배우고 일정 부분 위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하려는 사람들을 돈으로만 보는 나쁜 가맹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두가 다 서로 본사와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과 윈윈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는 3대 박람회가 있어요. 첫 번째,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요식업 박람회. 아니, 그거 같은 거지. 카페 창업. 카페 창업 따로 해? 따로 해. 어. 카페 창업이 오히려 사람 훨씬 많아. 그래서 카페들이 이렇게 수두룩한 거야. 카페 그럼 치킨도 따로 있어야겠다. 세 번째가 이제 그 베이비 페어예요. 베이비 키즈 네, 페어. 제가 봤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고 제일 관심이 많은 3대 창업 박람회. 요즘 하나 더 생겼어요. 창업 박람회. 고가 프로. 그 뭐 캠핑? 다시 첫 번째. 첫 번째는 카페 창업 박람회. 두 번째 요식업 프랜차이즈 박람회. 세 번째가 뭐 베이비 키즈 페어. 요렇게가 3대 박람회인데, 이 박람회 가시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창업, 요식업이나 카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또 절실한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니까. 먼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이런 프랜차이즈나 뭐 카페 창업 박람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특전을 준다고 해서 계약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 하루 딱 가셔갖고 뭐 거기서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발 하지 마셔야 돼요. 꼭 진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슨 특전을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본사 소위 말하는 뭐 간판가, 가맹 브랜드가, 그리고 뭐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제 그거를 면제해주겠다. 뭐 그런 걸로 사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본사의 목표는 빠르게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제일 큰 목표긴 해. 그거 자체로 이제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 자체로도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야지 본사에서도 물류를 집어넣으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또 창업을 하는 그 과정마다 이제 뭐 한 분이 이제 계약을 해서 창업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런 데 가시면 딱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큰 부스 2개가 있어요. 그 부스는 몇 억입니다. 몇 억. 3일 동안 하는데 대여료가 몇 억이에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저기 이제 왼쪽에 구석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지는데, 거기도 몇천만 원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그 가맹본부에서 왜 그렇게 거액을 주고도 거기서 하시냐, 거기서 한 10건만 계약을 해도 그 비용은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뭐 박람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친숙한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들은 없어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셔갖고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길동이랑 그 코엑스 푸차 박람회 갔다 왔는데,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디야커피 이런 데는 있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는 업체들은 이제 참가를 하고, 그리고 거의 한 60-70%는 신생 브랜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도 거기에 나와서 그 정도 홍보할 정도면은 좀 자금력이 있는 브랜드다. 가서 보시는 건 좋아요. 저도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트렌드를 봅니다. 지금 요식업 트렌드가 요러하고, 지금은 뻔하잖아요. 치킨, 뭐 피자. 근데 커피는 카페 창업 박람회를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많이 나오긴 해, 사실. 그래도 푸차 박람회 가시면 이 커피도 있습니다. 뭐 가보시면은 꼭 요식업뿐만 아니고, 뭐 이번에 가보니까 부동산, 뭐 이런 거 부동산 중개업, 스크린 골프.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무인으로 하시다 보니 테이블에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 그리고 뭐 자동화 이렇게 로봇 이런 것들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트렌드를 보러 가는 거지, 사실 푸차 박람회 가셔갖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러 가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호구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정보 공개 동의서는 받아와도 되나? 그 정도는? 정보 공개 동의서는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가맹점 계약하실 때 정보 공개서를 받고 15일, 보름이 지나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정식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맹사업법상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철회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정보공개서를 보시면 그 안에 그 본사의 정보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가맹점 수라든지 직원 수, 본사의 매출, 이익, 들어가는 자재, 뭐 인테리어, 그리고 가맹점 수, 폐업 폐점 수, 신규 오픈하는 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보 공개서는 꼭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박람회에서 진짜 계약을 하시는 거는 주식으로 봤었을 때 급등하는 뭐 테마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격만 보고 계약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데에서 괜히 처음에 뭐 보도 듣도 못한 브랜드 뭐 매출 잘 나온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그 포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작이 가능해요. 당연히 거기 푸차 박람회에서 홍보하는 그런 매출들이 다 조작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매출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의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데가 있어요. 자금력이 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TV 광고도 하고 그 뭐 줄 서는 맛집이나 또 뭐 있어 맛있는 녀석들 그런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하는 푸차들이 있어요. 반짝 인기를 할 때 왜냐면 TV에 나오는 마케팅만큼 정말 효과 좋은 게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매출이 찍히니까 그런 것들을 푸차 박람회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사에서 직영점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정말 상권 좋은 데에 가서 막 월세가 천몇백만 원, 막 2천만 원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4, 50평 규모로 오픈을 한 다음에 얼마 남는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매장은 손님만 많고 매출만 많이 찍히면 돼요. 그거 자체가 이 본사의 홍보가 되는 거니까. 새로 생긴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에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이제 본사에서 한번 차려보는 거를 안테나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안테나 매장이 되지 않도록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푸차 박람회에서는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심 있게 보고 오시되 그건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고를 때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요? 커피는 안 돼. 커피는 안 돼? 왜 안 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탕후루? 탕후루를 하자고? 탕후루를 하자고? 그래, 요즘 탕후루 대세더라. 탕후루 핫하지. 탕후루 핫하지. 탕후루 핫한데 예,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시면은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되게 오래된 자영업 카페인데 여기는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상황을 보세요. 사실 이 카페에서는 죽는 소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아 장사가 안 돼 죽겠어요. 뭐 코로나 이후보다 더 심해요. 아니면 이 업종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 카페에서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장사하기도 바쁘고 내가 돈 벌기 바쁜데 이 카페에 제가 뭐하러 기웃거리겠어요. 사실 이 카페에서 좀 도움을 얻고자 장사가 안 되니까 샵인샵도 좀 알아보고 뭐 마케팅적이나 이런 노하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카페에 오시는 거지. 그래서 이 카페를 한번 보시면 창업하시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한편으로는 자영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22년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회사 월급보다 적어? 훨씬 적지. 그리고 아마 최소 50% 이상은 1, 200만 원 수준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많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니까. 근데 현실은 좀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몇 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서 장사를 하시려는 게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탕후루 같은 게 아니고